안녕하세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 책의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함부로 욕심을 부리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보라 작가의 붉은 칼, 죽은 자의 꿈, 안드로메다 성운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저주토끼라고 하는 책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두 개다. 뭐냐? 타인을 저주하면 결국엔 자기 자신도 무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원래 잔인한 곳이죠. 쓸쓸하고 외롭죠.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주를 통한 복수는 결국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눠지지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 정말 나다운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자라는 겁니다. 진짜 나를 살아야 된다. 진짜 제대로 된 나를.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외부보다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확실한 건 뭐다? 뭔가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남에게 비방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보다 나에게 좀 모자란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자신을 어떻게 좀 바꾸어 나갈까라고 마음을 먹어보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선량한 자의 기회를 빼앗는 악인들은 벌받아야 마땅하죠. 하지만 그 악인을 너무 정화하면 그 미움이 되려 내 자신에게로 향해서 나의 인생이 파멸로 올라갈 수 있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미워하지도 너무 사랑하지도 말아야 된다. 좀 어느 정도의 정도를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원래 바랬던 거,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면 행복하고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와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아픔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맞게끔 좀 잘 지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내가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묻고 뭐가 좀 더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찾아 나서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좀 반성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제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참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있었죠. 지나보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지금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그때 저랬더라면 이라고 하는 후회를 여전히 합니다. 하지만 좋았던 것도 나쁜 것도 전부 다 저의 기억이고 저의 경험인 거죠. 앞으로가 좀 더 중요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 욕심을 가졌던 것, 좀 부당했던 것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반성하고 많이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좀 더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기, 부동산 투기, 욕망, 탐욕, 선을 넘는 행동들, 여러 가지들이 많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냐. 남들한테 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면서 좀 더 제 자신을 좀 더 움직여서 성실하게 채워나가야겠다라는 겁니다. 최대한 경제적인 부분도 저축을 통해서 절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또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삶을 좀 잘 지켜내려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겁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게 나쁜 감정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더 큰 화를 입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쯤에서 정리하라고
되짚어 보라고, 되돌아보라고 알려주는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가 유인원이었을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바깥에 나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돌도끼밖에 없는데 큰 짐승을 만나면 뭐 공포를 느끼고 뼈가 주뼛주뼛 서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뭡니까? 도망가라는 신호죠. 맞서지 말라는 신호. 근데 그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맞서겠다라고 싸우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사라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들까지 같이 쓸려가 버릴 수 있으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깥에 폭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어때야 됩니까? 동굴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쌓아놨던 음식 먹으면서 기다려야죠. 날씨가 맑아질 때까지. 바깥이 화창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움직여도 괜찮을 때까지는 기다리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듯 상황이 안 좋으면 참고 조용히 지내는 걸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부리거나 너무 내가 다 가질 거다라고 남의 것을 다 뺏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에게 원망이나 남에게 뭡니까?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죠.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게 만들 수 있으면 나의 인생이나 그 사람들의 인생이나 같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정답은 없다. 어쩌면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인생일 수 있다. 하지만 살아가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어떻게든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좀 잘 되기를 바라면 그러면 내 인생도 괜찮아지고 그 사람의 삶도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일본의 에노모토 히데타케가 지은 비로소 진정한 나를 살다라는 책 속의 내용을 보면서 든 생각들을 주저리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고 뻔하고 당연하고 지루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안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이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부끄럽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삶을 지켜낼 국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아질 거다. 나아질 수 있을 거다. 만회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꾸준히 지속되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